안녕하세요. 진쌤입니다. 기술루님. 네. 우리 공부해왔죠? 네, 해왔습니다. 저번 주에 말씀하셨던 덕진구 했었고요. 그리고 네. 제가 자랑하는 제주도 서귀포시 해왔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럼 서귀포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서귀포시 한번 지역 분석 간단하게 해볼게요. 네. 서귀포시 보시면은 일단은 인구수가 18만 명 정도 돼가지고 조금 좀 작아요. 그래서 인구수가 많은 곳은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제주도는 지역이 생각보다 조금 넓어요. 그래서 그쵸. 인구수도 적고 지역이 넓다 보니까는 좀 사람 밀집도가 좀 떨어지는 곳이라는 거. 네. 서귀포시하고 제주시 두 개밖에 없고 대체 지역도 없죠, 여기는? 네, 그냥 뭐 갇혀 있죠. 뭐 감옥같이 아, 갇혀 네. 있는 곳이라서 갈 데가 없습니다. 아, 네. 네. 그리고 뭐 그때도 확인을 한 것처럼 당연히 네. 입주량은 다 부족으로 나오고 있고요. 거의 덕진하고 비슷하네, 그죠? 네. 24년, 25년 다 물량이 없네요. 네. 그리고 현재 지금 매매가가 1270만 원 정도 되고 조금씩 올라가고는 있는데요. 네네. 그래도 시장 강도를 보게 되면은 시장 강도가 꽤 높아요. 178이네요. 178이면은 그래도 꽤 높은 거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조금 속도를 낮추기는 했었고, 요즘에 최근에는 그래도 0이었었고요. 다시 움직이려고 하네요. 그죠? 네, 약간 움직이려고 하는지 다시, 그리고 전세가도 조금 올라가고 있죠. 당연히 이제 전세 시장 강도가 플러스이기는 하니까는. 네, 그렇지만은. 57이네요. 네. 그렇지만 전세 시장 강도가 조금씩 약하다. 떨어지고 있어요. 아쉽다. 네. 전세가 조금 안 받쳐주고 있다라는. 이건 네. 뭐냐면 제주도가 지금 저평가라는 것을 많은 분들이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네. 제주시는 너무 많이 올랐어. 그러니까 네. 서귀포가 상대적으로 가격이 좀 저렴하거든. 투자자들. 그러다 보니까 투자자들이 좀 들어가는 것 같아요. 저도 한 달 정도 전에 제주도 갔다 왔어요. 그래서 네. 갔다 왔는데 서귀포시 전세가율이 너무 낮은 거예요. 그래서 전세가율이 너무 좀 아쉽더라고요. 신축도 아직 소화 안 한 것도 좀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전세가율만 조금 더 올라갔으면 진짜 좋겠다 이 생각이 좀 들던데 지금 조금 여유 있으신 분들은 사놓고 공시를 놔둘 거예요. 왜 그러냐면 전세가율 올라가면 갭 맞추려고 그러신 분도 좀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사분면으로 볼게요. 시세를 보면은 가장 네. 비싼 곳은 강정동. 네. 혁신지구 있는 데겠네요. 네, 그죠? 신시가지 있는 데고요. 이쪽에는 새 아파트들이 좀 많은 곳이라 그쵸, 가지고 그쵸. 다른 곳보다 확실히 많이 비싸요. 그리고 서호동은 서귀포에서 이제 구시가지 있는 곳이고요. 네. 이제 강정동보다는 조금 떨어지긴 하지만은 여기를 1급지라고 봐야 될까요? 이렇게 두 개를 묶어서 1급지라고 볼까요? 1급지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이쪽은 지금 2급지라고 볼 수 있는데, 사실 2급지 쪽에는 거의 아파트가 거의 많이, 없죠? 네, 많이 없고요. 네네. 이쪽에 1급지 쪽에 좀 많이 몰려있는 것 같아요. 예, 신축이란 이런 것들도. 그리고 시장 강도를 보면은, 뭐, 하원동 이런 데가 있는데, 사실 하원동에 아파트가 있었나? 거의 없죠? 네, 거의 없었을 거의 강정동, 것 같아요. 노원동, 그 다음에 중문, 요 정도만 있죠? 네.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 이렇고요. 이거 보니까 제 생각에 아까 저평가 쪽에 보니까 지금 여기 중문동 맞죠? 네. 매매는 평균 이하인데 전세는 평균 이상. 요 지역에 중문이 있는데 네. 4분면식 이상 강도에서는 중문이 가장 네. 에너지가 좋아 보인다 알아볼 수 있겠네, 그죠? 멀티 차트를 한번 보면은요, 2020년 6월부터 해가지고 매매 시장 강도가 0선을 넘어가면서 지금 가격이 좀 상승을 했고요. 이제 전고점 해보겠다. 그쵸? 네. 18년, 올해 지금 그때가 전고점이었는데 거의 이제 쭉 이렇게 움푹 패여가지고 이제 전고점을 해보가는 그런 그림들이 오네, 그죠? 네, 이제 전고점을 회복하고 있고요. 아까 보셨던 것처럼 전세 시장 강도는 좀 하락으로 좀 떨어지고 있는 추세고, 매매 시장 강도는 그래도 아직은 조금 높고 조금 떨어지긴 했지만 아직까지 그래도 매매 시장 강도가 많이 높은 편인 것 같아요. 네네네. 네. 그리고 지금 갭이 좀 차이가 많이 나요. 그래서 전세는 그래도 시장 강도가 세기 때문에 상승을 조금 보이고 있는데 전세가 그만큼 못 받쳐줘가지고 매매는 네. 올라가고 있는데 매매는 올라가고 있는데 전세는 잘 못 올라가고 있어가지고 이 격차가 점점 많이 나고 있어가지고 투자하기는 조금 쉽지 않겠다. 네네네. 하고 그리고 뭐 아까 우리가 봤던 것처럼 당연히 입주 물량은 부족하고 매우 부족하고요. 지금 미분양이 좀 많이 쌓여 있어요. 그것도 중공업 미분양이 많네, 그죠? 네, 막대기가 검정선이 다 지어져 있는데 아파트는 다 지어졌는데 아직 사람들이 입주하지 않은 맞아 네, 그런 곳인데 그런 곳이 엄청 많이 있어요. 네, 그래서 가끔 한 번씩 봐줘. 그런 곳이 많이 있습니다. 네, 지금 거래량도 조금 평균선보다 조금 떨어지는 편이고요. 제주도는 좀 신구간이라는 곳이 있어, 그 풍습 같은 거가 있어가지고, 그쵸. 예, 봄철에 딱 특정한 날짜에 보통 이사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볼록볼록하게 특정 기간에 이렇게 거의 튀어나와요. 한라산처럼, 네, 그죠? 특정 기간 이렇게 나오기는 하는데 최근에 그런 거에 비해서도 거래량이 조금 없었어요. 네, 그래서 이것도 조금 특이점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제주도 서귀포시 인구수는 제주도가 한참 핫했을 때, 네, 욜로 엄청 증가했죠. 유행할 때, 이때 제주도 있었던 거 저도 아니에요? 이때 놀아보자, 욜로 인생 뭐 있나 를 아, 갔었습니다. 놀았습니다. 그랬구나. 네, 인생 즐겁게 살다가 지금은 열심히 육아를 하고 있고요. 네. 지금은 인구수는 이때 엄청 많이 늘었었는데 요즘엔 조금 주춤한 추세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우상이 네. 한다, 그죠? 네, 그래도 뭐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서울 지역 이외의 다른 기타 지방은 대부분들은 인구수가 줄어드는 편인데 제주도는 그래도 아직까지는 줄어드는 편은 아니라 가지고 그래도 이런 거는 되게 긍정적인 신호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세대수도 마찬가지로 조금씩은 증가하는 편이고요. 네. 그리고 인구 비율을 한번 봐볼게요. 연령별 인구 비율을 보면은 인구가 가장 많은 곳은 지금 대정읍으로 나오네요. 대정읍, 동홍동. 대정읍은 서귀포에서 그 영어 혁신도시 교육마을로 되어 있는 곳이고요. 네, 이쪽에 조금 인구수가 많은 걸로 되어 있고 동홍동 이렇게 있고 그리고 강정동하고 서홍동은 여기가 좀 아까도 말씀드린 신시가지 새로운 아파트들이 좀 많은 곳이라서 젊은 층이 조금 많아요. 애들도 많이 그쪽으로 가고 그래서 젊은 세대들이 조금 많은 곳은 영유아 비율이 굉장히 높네요. 24%네요. 네, 이쪽이 조금 높은 걸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를 눈에 넣어놓으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제주도 서귀포시 이쪽에 이제 수요 입주 인허가를 한번 봐보면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텅 비었네. 네, 없습니다. 휑하네요. 휑하게 비어 있고요. 인허가 물량도 과거에 비해 가지고 엄청 적어요. 그래서 요것도 마찬가지로 미래에 좀 신호가 좋은 걸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입주 아파트 휑합니다. 그렇네요. 세대수도 얼마 안 돼요. 169세대밖에 안 되네요. 네, 169세대 엄청 작은 세대수가 들어가고요. 중문에 하나만 있어요. 2023년 내년에 6월 달에. 네, 요거 하나밖에 없어가지고 크게 신경 안 써도 될 것 같아요. 거의 뭐 입주 공백이 텅 비었다. 그죠? 네. 그래가지고 이거는 대체 지역을 일단 의미가 없다, 그죠? 제주도는 갈 곳이 없습니다. 제주시밖에 갈 곳이 없어가지고. 네. 그래서. 근데 제주시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서귀포로 잘 안 들어오던데, 그죠? 네, 조금 그렇죠. 제주도에서는 제주시하고 서귀포시하고 아무래도 인프라 차이가 조금 많이 나기 때문에 네, 서귀포는 조금 이렇게 외진 걸로 관광지 개념으로만 인식을 하더라고요. 네, 약간 그렇죠. 서귀포에서 제주시로 가기에는 차로도 교통으로도 거의 1시간 정도 걸려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1시간은 그쪽에서는 한 15분이면 굉장히 멀다라고 생각한 정도의 거리더라고요. 제주도에서는 제주시하고 서귀포시에서 움직일 때 1시간 거리 웬만한 데를 다 가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세상의 끝인 거예요. 세상의 끝이. 1시간 정도면 거의 세상의 끝을 간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1시간 거리로 서귀포에서 제주시 넘어가는 거는 굉장히 멀리 가는 거고, 그래서 이동 거리가 1시간은 좀 오래 걸린다고 생각을 해요. 실제 저도 그래가지고 1시간 운전해서 뭔가 어디로 간다고 하면 되게 부담을 많이 느꼈었어요. 제주도에서. 네, 동쪽으로, 서쪽으로 가는 되게 오래 걸리고요. 어쨌든. 그래서 대체 지역을 보면은 당연히 제주시 좀 많이 가고요. 이쪽 수요 입주, 제주시까지 같이 해가지고 보면은. 보더라도? 네, 보더라도 제주시도 별로 입주량이 별로 없어요. 네, 진짜 텅텅 비었다, 네, 그죠? 텅텅 비었어요. 그래서 제주시도 괜찮고, 그 인허가도 마찬가지로 많지가 않은 것 같고요. 그렇네요, 그죠? 그래서 시장 흐름을 보면은 이쪽 매매 증감 유가는 아까 봤었던 매매 시장 강도가 영선을 넘어가는 2020년 6월부터 해서 최근까지 해서 가격 상승이 얼마나 이루어졌는지 보면은 강정동 쪽 신시가지가 있는 쪽이 거의 50% 정도 진짜 많이 올랐다. 압도적으로 상승을 좀 많이 한 것 같고요. 이쪽 중문 중문 관광단지가 있는 곳인데 이쪽은 17%. 상대적으로 좀 덜 올랐네요. 네, 상대적으로 조금 덜 올랐네요. 이쪽은. 그래서 그리고 동홍동은 32.8% 정도 상승을 했고요. 그럼 지금 차트를 봤을 때는 지금 중문동이 훨씬 저평가돼 있다라고 보이네요. 전세가 조금 더 올라가줬으면 좋긴 하겠지만 그래도 전세가율이 73%이니까 나쁘지 않은 지금 이제 차트로만 봤을 때는 중문이 괜찮아 보인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그 서귀포 제가 지역 분석을 해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서귀포는 인구수가 굉장히 적잖아요. 인구수도 적고 이게 인구가 되게 분산되어 있다 보니까 아파트라는 것 자체가 뜨문뜨문 있어가지고 투자처를 찾아보려고 해보니까는 이것이 되게 쉽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약간
불안하기도 하고 아파트 자체도 별로 없는 데다가 그래서 인구수도 좀 없고 그래서 이게 초보자가 투자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곳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어때요? 그러니까 지금 저도 이제 특히 서귀포 같은 경우는 약간 타운하우스 이런 거 네. 있잖아요. 뭐 네네. 나홀로동 이런 게 많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수요라 하면 서귀포 같은 경우는 관광도시라고 표현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관광객들한테 물건을 팔 수는 없잖아요. 네. 그러면 현지 사람들한테 팔아야 되는데 그럼 현지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지역이 어딘지를 봐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럼 현지 사람들이 거기서 생활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학교가 있어야 되겠죠. 네. 그리고 주변에 인프라가 있어야 되겠죠. 네. 마트도 있어야 되고, 뭐, 예를 들면, 약간 병원도 있어야 되고, 이런 네. 형태가 있어야 될 건데, 타운하우스 같은 경우는 정말 집밖에 없어요. 완전 떨어져가지고 그쵸, 산 그쵸. 바다만. 그래서 집밖에 없죠. 그러니까 네. 뭐 차로 나가면 있긴 하겠지만, 내가 예를 들면 라면을 하나 사려고 또 차를 타고 뭐 몇십 분을 가야 되는 그런 거리면, 그런 건 같은 경우는 저는 안 하는 게 좋다 생각해요. 그리고 이제 보통 이제 게스트 하우스를 하신다라고 그런 거를 물건을 매수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긴 하지만 지금은 코로나여서 지금 관광객들이 제대로 몰려있지만 그 일시적일 수 있잖아요. 올 하반기에 예를 들면 다시 해외여행을 갈 수 있다 그러면 그걸 우리 물건을 오래 사서 내년에 팔 수 있다. 뭐 올해 바로 팔다 이거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거 굉장히 신중하셔야 되기 때문에 지역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들 기준으로 매수를 하셔야 된다 생각하거든요. 그러려면 기본적으로 인프라가 있는 아까 우리 혁신지구에 있는 강정동,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중문, 네. 중문이 조금 저평가되어 있었죠. 중문, 그 다음에 동흥 이런 같은 경우는 주변에 이제 인프라가 돼 있잖아요. 네. 학교도 있고 어느 정도 편의시설도 돼 있고 이러다 보니까 내가 서귀포 제주도에 꼭 하나 사겠다 그러면 서귀포시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지역을 우선 좀 보시는 게 좋지 않겠나 좀 생각합니다. 강정동, 동흥동은 지금 전세가가 차이가 많이 나가지고 투자금이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좀 부담스럽고 중문동은 또 아파트가 있긴 있는데 거의 없어요. 그쵸. 그래서 선택지가 너무 없어서. 그쵸.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어쩔 수 없고. 제가 그래서 안 그래도 오늘 좀 제주시를 좀 들여다봤는데요. 네. 제주시를 좀 들여다보니까 제주시에서도 지금 최근에 그 공원 일몰제에서 지금 내년에 분양하는 물량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 분양 물량 주변으로 구축들은 좀 괜찮다 생각하거든요. 분양한 물건 주변으로 구축들은 좋아요? 네네네. 지금 제가 한번 사이트를 한번 보여드릴 건데 이거는 지금 다크 아파트입니다. 다크 아파트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분양한 것 기준으로 제가 수집해서 제공해드리고 있잖아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그런데 분양할 거에 관련돼서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분양이 제대로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계획인데 그 속에서 보게 되면 단지가 뭐 작은 것들은 저는 그냥 배제하고요. 여기 보면 이제 제주 중부 근린공원 제1풍경채. 돼 있죠. 그래서 지금 세대수가 보면 796세대. 생각보다 많죠. 맞네요. 그래서 지금 3월이라는데 지금 3월 아직 분양 안 했으니까 이제 뭐 조금 더 지연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얘는 공원 일몰제 형태로 지금 분양을 하는 거기 때문에 뭐 기존에 있는 지역민들과 마찰 이런 게 별로 없을 거예요. 공원 일몰제가 뭐예요? 이거는 또 말 그대로 얘기 지금 제가 항공을 보기에는 공원이죠. 네. 도시계획에서 공원이 되어 있는 거를 이걸 지금 풀어서 이제 아파트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아파트가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상상을 해봅시다. 여기 새 아파트가 들어와요. 네. 그러면 새 아파트가 한 800세대 정도 들어오게 되면 요 주변에 인프라가 좋아질까요? 좋아지죠. 좋아지죠. 그러면 요 지금 까만 색깔들이 어떻게 될까요? 많이 상승을 하겠죠. 이게 새 아파트가 될 재건축, 리모델링, 특히 새 정부 들어오면서 이제 그쪽에 많이 이제 완화 정책들을 많이 낼 거라는 기대감들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 요 아이들이 지금 지금 있어요. 지금 움직이고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아마 거제에서 가장 시장 강도 강한 지역이 어디냐 보면 이 동네예요. 제주에서. 지금 1도 2동이거든요. 네. 그래서 시장은 정말 똑똑하다 생각이 드는 게 어차피 얘가 지금 새 아파트가 들어오면서 이 주변에 이제 많이 달라질 거고, 그리고 이 구축이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이제 새 아파트 될 그런 단지 기준으로 많이 상승해서 매물이 거의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형태로도 지금은 좀 더 상승할 수 있는 여지가 있겠죠. 그래서 만약에 제주도 관심 있으시다면 이 지역들 한번 임장 가셔가지고 물건들을 살펴보는 것도 좀 괜찮다라고 봅니다. 선생님, 아까 전에 그 미분양 확인을 했었었는데요. 멀티 차트에서 보면 미분양이 좀 많이 보이거든요. 네네네. 근데 선생님이 저번에 말씀하셨을 때 미분양도 또 다른 의미의 공급 물량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네네. 저희가
확인했을 때 22년, 뭐 23년, 24년 향후에 입주 물량이 적어가지고 사실 서귀포를 골라서 지역 분석을 한 건데 미분양이 너무 많고 거기다가 사실 다 완성됐는데도 아직도 미분양인 거는 좀 심각한 미분양이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근데 악성 미분양이 미분양. 그래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 네. 한번 볼까요? 미분양이 지금 저희 지금 지인에서는 서귀포의 미분양에 관련돼서 단지까지는 제공하고 있지는 않아요. 지금 서귀포의 미분양 건수가 대략 얼마 정도 되냐면 541건이잖아요. 541건 정도 되는데 서귀포의 적정 수요량이 몇 개 정도인지를 우리가 먼저 파악을 해봅시다. 네. 연간 필요한 개수가 대략 지금 900개 정도 되죠. 네. 900개 정도 되면 필요 수요량보다 많아요, 적어요. 아까 적어요. 적죠. 그러니까 일단 적다는 걸 우리가 확인하고요. 그리고 그 미분양에 대한 속성을 좀 봐야 되겠죠. 네. 그래서 아마 제주시에 들어가게 되면 미분양에 관련된 그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을 겁니다. 어떤 아파트 위치부터 나와 있을 거거든요. 그런 거는 시청 홈페이지 같은 네네, 데서 홈페이지 확인할 수 들어가서 있어요. 미분양 치시게 되면 검색하시게 되면 엑셀 파일 리스트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 1년 전에 그 데이터를 받아서 주소 하나를 다를 이제 네이버에서 검색을 해봤거든요. 검색을 해보니까 거의 나홀로동의 타운하우스들이 거의 90%였어요. 그 이야기는 제가 아까 이제 제주도민들이 좋아하는 인프라가 있는 그런 지역의 아파트이다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 그래서 저는 크게 신경 안 써도 되겠다는 생각했고요. 그래서 지금 서귀포의 미분양 같은 경우는 절대적으로 지금 필요 수요량보다 많지도 않고 그 미분양에 대한 리스트들을 이제 지자체 들어가서 확인해 보시면 타운하우스 위치들 주소가 있어요. 그러면 네. 네이버에 들어가서 주소 이제 컨트롤 CV 하게 되면 어딘지 다 보여요. 그러면 주변에 그냥 동그라미 하나 약간 타운하우스 형태로 그런 집이다 라는 거 알 수 있을 겁니다. 네네. 이렇게 우리가 저평가 지역에 대한 부분들을 덕진구하고 우리 서귀포시 해봤는데 나름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재밌었던 네. 것 같고요. 네. 우리 다음 시간에 뭐 할까요, 그럼? 지금 뭐 우리가 지역 분석하면서 아까 멀티 차트를 봤었는데요. 네네네. 사실 그런 시세라든지 우리가 아까 차트에서 시세도 있었고 시장 강도라는 게 있었잖아요. 네, 중요하죠. 네. 지인에서만 있는 지표죠. 그 시장 강도라는 게 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인에서만 제공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게 보면은 조금 잘 이해가 잘 안 돼가지고 정확하게 어떠한 의미로 이걸 사용을 하고 있고 저희가 투자 지역을 볼 때 어떻게 이거를 해석을 해가지고 뭐 투자 같은 거를 결정할지 뭐 그런 걸 한번 좀 알려주시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럼 우리가 다음 네. 주는 시장 강도에 관련돼서 집중 분석해보는 그런 시간을 마련하는 건 어떨까요? 알겠습니다. 왜냐면 시장 강도로 시장을 진단할 수 있고 네. 언제 매수할 수 있는지 언제 매도할 수 있는 타이밍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우리 입장에서는 그 지수에 관련된 이해도만 높더라도 투자하는 데는 거의 50점은 먹고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우리 다음 주 시간은 시장 강도에 관련돼서 네. 한번 공부해보는 시간 마련할까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 주 여러분들 기대해 주시고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네. 다음 시간에 봬요. 네. 네.